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시간입니다. 자, 3월입니다. 우리 증시, 이제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증시 점을 딱 찍은 거 아니야 했는데 미국 증시는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증시도 이제는 뭐 계속해서 2,800 간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살짝 조정을 받았죠. 자, 과연 시장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 올해 3번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주도주가 나올지 아니면 반도체가 다시 가면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오프닝 멘트 막 하는데 옆에서 추상화를 착착착착착 그리시는 것 같아요. 뭐 하신 거예요? 삼성전자가 결정을 할 것 같아. 모든. 갑자기? 그래서 삼성전자 1,000원 맞추기 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그림 추상화를 그려야 돼. 어떤 잣대가 필요한가를 딱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 멘트를 오프닝 멘트를 딱 듣고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일단 이번 주 장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장에 막 엄청 올라가. 그치.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갈래끼니까 일단 3조 가까이 에너지가 매수 에너지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2번 하냐 3번 하냐 2번 멘트였으면 오히려 반대로 급락을 했을 거야. 그런데 3번 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급등했잖아. 근데 나는 3번 못 한다 배팅. 아니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할 거고 금리 인하 3번까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을 바꾼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CPI하고 PPI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3월달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합니다. 그런데 4월달 CPI, PPI, 5월달 CPI, PPI 지금 국제 정세가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 맞아요. 지금 물가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 유가뿐만 그러니까 유가가 80불에서 100불 가는 코스가 나오면 이게 그냥 이제는 제가 3번 하려고 그랬는데 2번 심지어는 한 번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 같은데 그거를 삼성전자 갖고 그 타이밍을 예측할래. 삼성전자를 가지고 타이밍을 예측한다. 반도체가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부러지진 않은데 롱숏 할까 봐. 이게 삼성전자 SK는 같이 가야 되고 자동차도 같이 가면 이거는 뭐 3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헤지펀드 롱숏에 싱가포르나 홍콩 이 아이들이 우리 갖고 노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목요일장에 증시가 강하게 상승할 때 오히려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엄청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자금이 종목장 만들 것 같아. 내가 이제 그 사람 판 사람들이 개인들이 삼성전자 노상 7만 8만 요 수익률이 뭐야? 7을 떨어갖고 일단 팔았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복수전 다시 삼성전자를 안 갈 것 같아. 그치. 맞아요. 사람 심리가 삼성전자에서 일단 수익 보고 오신 분들보다 약 손실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나온 금액대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한데 그 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비트코인으로 가든 개별 종목으로 가든 그 삼성전자 1년 동안 그 한을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더 노리든지. SK 하이닉스를 2번째로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SK 하이닉스 갖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은 삼성전자 판 사람이 SK 하이닉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SK 하이닉스를 내가 왜 삼성전자 들고 있었을까? SK이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수익률이 한 3배, 4배일 텐데 이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조정하면 오히려 그거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소부장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는 종목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시 볼 거 아니야. 삼성전자보다 저 한미반도체니. 그렇죠. 그 다음에 가온칩스. 내가 삼성전자보다 이런 거를 10월 달에 갖고 있었으면 이런 것들은 거의 따따블 같거든. 그런 한들을 요번에 종목장에서 어느 걸로 집중하나. 이게 또 키일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추상화를 그린 이유는 요게 삼성전자 그림입니다. 79,800원이 1월 2일이야. 네.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2680이야. 1월 17일 날 7700원까지 갔어. 그리고 1월 20일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가. 이때는. 이때
11만 원 SK하이닉스가 14만 5천 원까지 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7만 700원이 7만 6천 원까지 갔어. 네.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왼수가 된 거야. 그치. 1월 20일부터 2달 동안 계속 누르는 거야. 이때 SK하이닉스나 HBM 관련된 종목들은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요번에 거의 3일 만에 그냥 오래 걸리죠. 그거 확인된 것도 아니야. 된지도 아니고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들여다보고 그 말 한마디에 7만 1,700원짜리가 오늘 고점이 뭔지 아냐? 7만 8. 요거 100원 뭐 높아. 900원? 79,900원. 아, 79,900원. 난 오늘 팔자 볼 줄 알았어. 팔되면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끝낸 거. 100원 아래로. 그러고 나서 오늘 장중에 오늘 밑골이 달렸지만 네. 1,000원 이상을 뺐어. 그래서 선물이 376.9에서 372.5까지 뺐다가 지금 종가로는 다시 빼면서 그래서 요 76,000원을 선을 거놓고 싶어. 76,000원 선. 이거를 공격하면 요번에 땡긴 거 엎어치기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이틀 동안 쌓아놓은 거를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옵션 위클리 시장에서는 또 사상 최대 8,9,000% 났거든. 콜로. 그러면 만기일 날 또 풋에서 또 그렇게 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는 이 폭탄을 만들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죽이는 딱 2,000원만 죽이면 돼. 그거를 이제 하나 4월 옵션 만기일에 4월 11일. 그런데 그 전에 또 하나 체크할게. 난 대충 4월 8일 갔거든. 선거. 4월 10일이 선거고 4월 10일이 옵션 만기야. 그럼 4월 8일이 뭐냐? 4월 8일이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 요때 발표할 것 같아. 그러면 3월 말에서 4월 달에 여기서도 또 포트 재조정 작업이 있을 것 같아. 3월 이제 실적장으로 들어가거든. 그리고 3월 말에 이제 28일 날이 모든 주총 끝나면서 이제 실적으로 가고 이때 이제 감사 보고서 안 낸 기업들은 짱돌 맞는 거고 막 이런 게 다 교통정리가 나오면서 실적장으로 가고 실적장에 가장 뚜껑을 여는 게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이잖아. 1, 4분기 실적은 나는 1조가 더 커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전 4, 4분기가 4조라면 여기는 5조. 그런데 그 5조 좋은 거를 요 고점 돌파 못하고 하방 공격하면 어떡해? 요새 얘네들 실적이 좋고 반도체 사이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분위기를 따라서 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종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훨씬 상승률이 적잖아요. 그렇지. 여력은 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그 네 말을 실행으로 옮겨줘야 돼. 누가? 외국인이 계속 더 천 막 사주고 따라 그러면서 그러려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관련된 소부장주가 SK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나 가온칩스 같이 대장이 나와야 돼. 하나도 안 나와. 삼성전자 운이야. 요것도 하나 또 불안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갖고 노는 장은 종목장이 치명적인 마이너스야. 이것만 가면 100개가 빠진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하고 내 건 왜 안 갑니까? 이런 꼴이 나오는 게 또 삼성전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 4월 8일, 11일 그리고 4월 10일은 우리 국회의원 선거잖아. 그래서 우리 아시아계 해지들이 우리나라를 더 배팅할 건가 요 부분을 이 국회의원 총선의 색깔과 정부의 정책적 신뢰도와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볼 것 같아. 그래서 요번 땡긴 거를 또 오퍼치기로 사용하는지 다시 또 추세로 가게끔 만드는지를 요 4월 8일과 10일에 확인하자. 그때까지는 아까 요 그림 76,000원을 공격하는지만 보자. 그럼 이게 선물 10포인트야. 2,000원이 고점에서 10포인트. 그래서
선물은 365와 375를 4등분 해갖고 이 370을 지지하나 붕괴하냐가 가장 중요한 맥점일 것 같아요. 370. 70.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76,000원이 지지를 해야 한다. 그거 월요일 날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그 월요일에 시장을 하방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공격을 어떻게 하나? 양상이? 나는 요새 하방산본보다 삼성전자 시초가 딱 끊는 거고 500원 단위로 죽이나 올리나 갖고 판단하거든. 거기에 따라 파생이 5 내지 10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 하루에도 10포인트 땡기면서 이 위클리를 그냥 어마무시하게 분주시키잖아. 얘네들은 이게 기계 알고리즘 돌리는 거지 사람의 심리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적 좋아. 네. 한 방에 죽이는 방법이 있어. 이거 올린 그 대표, 잭슨 황? 또 헛소리 하는 거야. 아직 수율 안 맞췄나요? 약 올리는 거, 놀리는, 인제를 가야 돼. 이 정도 에너지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한테 발주를 해야 돼. 그게 또 확인이 돼야 돼. 그게 나가리 되면. 근데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말할 때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920에서 950에서 자꾸 매도 에너지가 나와. 거기도 옵션. 하방의 승부보내야 상방인데 계속 상방 에너지보다 하방 에너지가 세지는 것 같아. 그럼 지금 미국 시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물에 찼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500에서 어저께 음봉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땡겼던 가장 큰 끌개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 오, 실적 나왔죠. 이것도 음봉 나왔어. 시가와 고가면서 장대 음봉 나왔어. 나스닥도 16,500 시가 고가면서 음봉이 나왔어. 분위기가 조금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스닥이 이거 17,000 방향이 가는구나라고 확인시켜줘야 돼. 그런데 이게 쌍봉 나오면서 또다시 16,000 크게 빠지도 않아 여기. 그냥 16,000과 16,500에서 지그재그 나오면 우리 시장은 똑같이 변동성만 100포인트 안에서 변동성만. 그러니까 2,700, 2,750, 2,650 이런 장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꼬리 변동성이 시장을 결정할 것 같은데 우리는 삼성전자 오를 때는 개별주 빠지는 것 중에서 사서 그러니까 실적장 그 4월 초에 삼성전자잖아. 네. 4월 한 25일에서 30일에 SK 하이닉스거든. 요 한 달 동안은 그냥 단타만 치자. 그럼 삼성전자 관련된 거나 SK하이닉스 관련된 걸 하는 게 좋아요? 나는 SK 하이닉스 그 패밀리들은 작년 10월부터 어마무시하게 올랐어. 어떤 건 3배, 5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쪽은 안 해. 그러면 삼성 밸류체인에 하는 건데 그쪽에서 단기간에 급락한 거? 급락한 거. 네패스. 네패스는 그거 오늘 그 감사 보고서 지연 공시했어. 선생님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30%만 들어가 봤어. 그거는 기업이 사이즈나 업력이 있거든. 얘는 상장 폐지 대상 그런데 놓을 좀 원하냐. 근데 왜 늦었을까? 뭐가 구린 게 있으니까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 보고서 낼 때 일단 싸우고 있다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스무드하게 안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기업들은 옆에도 가면 안 돼. 어떤 분이 국보가 이미 거래 정지된 건 이미 늦으셨어. 연속 적자고 그리고 또 빗썸 관련된 회사들 비덴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거의 상장 실질 검사 대상으로 이미 떨어져서 거래 정지하거나 막 이런데 네. 그 중에서 지연 공시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 그럼 같이 빠져.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업력을 봐야 되는 거야. 네패스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네패스 아크야. 요번에 더블까지 갔어. 그런 기업의 업력이 감사보고서 연합과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와 요 시차에 나는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이 기업은 적정을 받을 것 같아서 어떤 기업은 그래서 오늘 30% 들어가 보고 1,000원 빠질 때면 15,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 이게 불안하면 내게 28일 전까지 내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안 내. 안 내면 변동이 크지. 근데 이 기업은 상장 폐지 대상 아니야. 아, 왜냐면 선생님 우리 옛날에 차바이오텍이 감사 보고서를 안 냈나? 뭐 그래가지고 하락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뒤집어 봐라. 그때 저가야. 지나놓고 보면. 그때 너무 불안했지. 아, 그러니까. 안 낼 것 같다. 아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래 정지도 당하거나 막 이래.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그때 왕창 살 걸.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국보든지 뭐, 그, 비덴트라든지 이런 사이즈 기업이 아니거든. 네페스하고 네페스 아크만 봐도, 그리고 삼성 밸류체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악재 때 금액을 그래서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1,000에서 2,000만 원에서 그것도 3등분 해갖고. 그리고 냈어. 그럼 30% 그냥 먹는 거야. 그거 그냥 때려버린 거야. 근데 선생님 삼성의 밸류 체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삼성이 아무 기업이나 그거를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고 건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삼성의 밸류 체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재무제표가 안 좋다거나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치. 부실한 그러니까 그게 기업이지. 업력을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 마이크론 집중하고 있어. 하나 마이크로? 나는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25,000원과 3만원에서 계속 그냥 장난만 쳐. 뭐라 그럴까 누르고 큰 게임이 아직 안 나와. 나는 나중에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한미 반도체가 있다면 한미 반도체가 10,000원부터 시작한 거거든. 이게 10배 간 거야, 10만원. 네네. 1년 만에. 네. 한미 반도체가 있다면 나는 삼성 밸류체에는 하나 마이크론이 있다고 봐. 근데 지금은 요거는 계속 내가 29,000원에 때리라고 그랬거든. 오늘 25,000원대 들어왔더라. 여기서 이제 다시 진입 들어가.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스캐핑 매매야. 29,000원, 3만원대 때려. 25,000원, 24,000원 사. 왔다 갔다 이거 한 대여섯 번 나올 수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삼성전자가 갑자기 3일 만에 그냥 치고 나가듯이 여기 3만원이 여기서 20-30% 치고 나가는 날이야. 그때가 시작일 것 같아. 근데 삼성의 밸류 체인이 가려면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모멘텀, 잭슨왕이 뻥커 이렇게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꽂히거나 그런 모멘텀이 받쳐줘야 이런 부푸텀이 갈 수 있는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이야. 그쵸. 알 수가 없어요. 내부자 정보니까. 근데 나는 잭슨왕 이쪽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도 생각하는 에너지가 있어. 그게 SDV. 삼성도 이 독일의 콘티넨탈 회사를 왜 인수했어? 맞아요. 그 인수했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곧 자율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먹거리를 새롭게, 그래.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범용 디램이나 뭐 또 SK하이닉스가 따라간 거 이거 여기서 노이즈가 있어. 네. 그럼 이 마이너스 부분을 새로운 차량용 반도체나 모빌리티나 현대차 협업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키운 게 이게 SDV. 이게 현대차도 이쪽이고 삼성전자도 이쪽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야. 그 전장을 전자. 한다는 거잖아요. 전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차량용 반도체가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자기 제품도 들어가고 시장을 키워서 엔비디아 에너지 미국이 엔비디아를 반 엔비디아 전선이 세워졌거든. 네. 그게 주도가 인텔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인텔 보조금 주면서 막 해서 그쪽 키우려고 그러거든. 나중에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쪽도 현대차도 미국에 공장 지으면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이제 삼성전자도 미국 보조금을 받는 네. 이 에너지에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그게 SDV, 통신, 유틸리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 제품에 디램이나 낸드가 들어가면서도 약간 결이 지는 거지. 엔비디아 전선에서 약간 이탈돼도 자기네들 먹거리를 키울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 지금 스마트폰이
파이어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에서 근데 지금 애플이 오늘 박살이 오 났거든. 맞아요 애플. 이것도 미중 간에 뭐 또 그 노이즈 독점법. 네, 독점법 때문에. 여기에 또 반사는 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뭔가 삼성전자는 여전히 72,000원, 8만 원에 갇혀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이걸 뚫어주나. 근데 뚫어준다고 해서 10만 원 간다는 생각은 안 들어. 5천 원만 더 가. 그러니까 상단을 일단 뚫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뚫어주면 이 부품단이 난리 나는 거야. 그 수익률이 한 3배 정도 나올 것 같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거 확인이 4월 8일에서 4월 25일 사이야.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들여다보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파신 분들은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텔레칩스 요새 이제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는 그걸 기업을 사업 보고서나 공부해 보시면 독일 콘티넨탈하고 이 SD 이 비즈니스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의 머니 게임이 한번 나오나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네페스는 거기서는 빠져. 빠져요? 텔레칩스하고 칩셋 미디어, 하나마이크론. 네페스는 그 감사부 지연의 그 악재에 의한 일시적인 악재에 대해서 되반대는 노리는 그거 거고. 노리는 스캐핑이지 큰 게임은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인텔하고 삼성이 협업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반 엔비디아 전선에서. 그게 현실화되면 커지는 거지. TSMC는? TMC는 적이야. 엔비디아도 지금은 뭔가 놓쳤어. 솔직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주도해서 뺏긴 것 같아. 그거를 다시 찾아오지는 못할 것 같아. 노력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전자 그룹에서도 싱크탱크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우리 독자적인 걸로 갑시다라는. 그래서 CXL 얘기가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CXL은 뭔가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CXL 쪽은 요새 내가 입도 뻥끗 안 하잖아. 갖고 계신 분은 그쪽은 매도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오히려 통신 유틸리티나 차량용 유틸리티. 통신과 차량. 그리고 인공위성, 우주청. 이게 자율되려면 저 궤도 이게 이제 테슬라가 가져야 되고 스타링크, 스페이스X 이런 게 같이 움직여줘야 돼. 지금 새로운 뭔가 이 스마트폰이 AI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려면 저궤도 위성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서 구동이 순식간에 와. 또 자율도 마찬가지야. 끊어지지 않아야 돼. 맞아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건 올려야 되거든. 요런 게 거의 10년에서 20년 시장의 미래를 주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데서 뭔가 우리가 싸우는 섹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AI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면서 해당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신이 제대로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통신하면 우리가 또 항상 말했던 5G, 6G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삼성이 또 5G에 투자를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 미래 지도를 본 거에서 SK하이닉스는 살짝 밀렸지만 통신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선생님 AI 활성화 관련해서 통신 장비 투자가 더 이루어질 거다 해서 또 목요일장에서 시장이 상승할 때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였잖아요. 뭐 KMW. 근데 KMW도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됐다. 이번에 주파수 같네요. 바로 안 올려. 2만 원과 15,000원 사이에서 여러 번 흔들 것 같아. 그리고 2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 상황은 여기도 삼성전자가 8만 원 다 뜯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볼 것 같아. 그거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선생님. 뭐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오래 걸린다, 짧게 걸린다, 삼성전자한테 물어볼래. 그냥 엔비디아한테 물어볼래. 그럼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컨퍼런스 콜 하면서 우리 뭐 통신 쪽에 더 이렇게 지원할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만 있어도 통신 쪽은 한 번도 모멘텀이 되기는 할 텐데. 근데 요번에 주총 때 컨티넨탈만 얘기를 했어. 더 없다는 건가? 어. 뉘앙스가. 아니 그리고 외국인은 사. 엄청 사요. 오늘도 400만 주 샀어. 오늘도 3일 동안 1200, 1300, 400. 근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선생님 앞서서 4월에 옵션 만기일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걸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1조에서 2조가 마음대로 샀다 팔았다는 사이즈 시장이 된 것 같아. 변동성이. 그럼 이 외국인이 매수를 한 거를 순수한 네이키드 매수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 없죠. 이거는 옵션 시장이 해답이야. 이게 내가 하이니 법칙이라고 조그만 사고가 잦다 보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라고 여러 가지 그걸 하이니 법칙이라는데 이 옵션 시장에도 300, 700, 300, 700 사방, 상방 이렇게 터지면 내가 감히 이거 한 3천에서 5천 터지겠는데. 그래서 만기 이게 양갈래길에 복권 매매 5천이 뭐야? 9천까지 갔거든. 그러면 그럴 때 올리고 떨어지는 걸 뭐로 이용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정말 반도체로서 이렇게 시장에서 가는 건지 포지션 싸움인지는 결국 엔비디아에 걸렸다. 엔비디아가 직전 고점도 치고 나가면 우리도 뚫고 가.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920불에서 자꾸 걸려. 요번에 850불에서 지지하고 돌려놨거든. 다시 850불 깨면 요번에 올려놓은 지금 갖다 해서 이 1200만 주, 1300만 주, 400만 주 어느 날 갑자기 딱 봤더니 비차익 1조 매도. 그리고 또 1000만 주 매도가 나왔네요. 이거 떠든다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기계들이. 그러니까 요거 결정판이 나는 4월 8일 같아.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럼 4월 8일까지는 나스닥이 지금 쌍복 찍고 다시 조정하면 76,000원까지는 쉽게 흔들어 버릴 수 있어. 삼성전자 한 2, 3,000원. 2, 3,000원 들어봤자 안 빠지는 거야. 대신 다른 게 망가지는 거지. 기아, 현대차, 다른 것들.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이제 반도체 얘기는 많이 해봤는데 저 PBR 관련해서 또 현대기아가 막 잘 가다 요즘 또 뜸해요. 왜 그럴까요? 물량 소화 중인 걸까요? 연기금이 안 사줘. 연기금이. 근데 시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우리가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이런 걸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는 연기금이 주먹을 때리고 있어. 그래서 기아는 10만 원, 현대차는 22만 5천에 23만 원. 거기서는 사도 될 것 같아. 눌렀다가 다시 보내는 거는 요번에 28일인가 뉴욕에 오토쇼가 있어. 난 그래서 그거를 자동차 부품 딴 갖고 해. 네오오토라든지 SA라든지 오히려 이제 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저가주의 동원금속. 우리가 전에 더블을 먹여드린 건 종목인데 요거 1,500원, 1,700원에서 사면 또 한 4,000원까지 한번 게임 나오나 볼래. 이런 종목으로 갈래. 종목으로. 이게 SDV야. 그냥. 그러니까 요번에 32THK 그 다음에 아진했을 때 우리가 중소형 단을 자꾸 집중하잖아. 네. 자동차 부품 단도 그쪽에 집중할래. 대형주는 그냥 하단 상단에 박스 왔다 갔다만. 기아 10만원, 13만원. 이게 6개월 정도. 현대차 23만원, 27만원.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속에 부품단. 이게 미국의 밸류체인. 그래서 여기에서 물줄기를 잘 봐야 되는 게 미국의 공장을 어디에 먼저 짓고 거기가 나는 전기차보다는 합성 같아.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냥 하이브리드. 그러면 하이브리드 개념에서는 기아가 약간 네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시간 여행에서 징글징글한 일진다이아, 일진하이솔루스도 풍국주정이 요새 좀 수상 이런 것들이 그런 순환형 대상 이런 걸로 트레이딩 감각을 전략화시키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또 그래서 이 물줄기를 이게 더 분명해졌어. K? K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그런데 여기가 3대 7이야. 상승 종목 비중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커진 장이야. 네.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개별 종목은 반대. 삼성 올리는 장에서는 개별 종목은 뺄 것 같아. 그때 사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죽일 때 개별을 땡길 때 파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추격 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스캐핑 매매만 하자는 얘기야. 심지어는 3, 4천 원 뛰기 나오면 웬 떡이야. 또 살 기회 줘. 연속성 없어. 이렇게 흔들면서 가지 쭉 뽑는 장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쭉 뽑으려고 그러면 4월 말 지나서 우리 선거 결과 나오고 미국 시장도 대충 그림 그려지고 그 다음에 진짜 이게 뒤통수 오늘 요번에는 상방이 좋은 얘기 해줬어. 4월달 5월달도 좋은 얘기 나오나. 그때 또 다시 이상한 이게 지금 유가 올라가고 또 5월달에 푸틴이 중국 가거든. 네. 난 이게 제일 불안해. 선생님 푸틴이 중국 가는 얘기 하기 전에 아까 통신 관련해서 종목 몇 개만 더 짚어볼게요. KMW는 선생님 지금 뭐 샀다 팔았다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면 이 종목 역시 좀 밑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감각으로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셨던 분들은 또 내려올 때 기다렸다 사는 전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오늘 매도하셨어야 돼. 요번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12,000원까지 빠졌어요. 오늘 고가가 16,800원이야.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 그래서 요번에 물량 늘리기 기법을 커넥트 웨이브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갖고 설명했어. 첫 번째 매수 단가 잊어라. 그리고 요번 눌림목 기점이 얼마고 요 상승률과 직전 고점 어때서 모노 웨이브를 만들어 갖고 상승 때 예를 들어서 커넥트 웨이브도 요번에 18,000원대 넘어가면 팔라고 그랬다가 17,000원 그 데드 깨면 그냥 기계적으로 30% 50% 팔아야 돼. 오늘 얘도 16,000원 데드 잡았어야 돼. 16,000원. KMW. 그리고 여기서 2, 3,000원 순식간에 빼. 또 14,000원 바로 들어가. 그런데 어떤 때는 16,000원 대지 잡은 걸 바로 또 뚫어버려. 그럼 끄는 걸 다시 사. 이런 감각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16,000원에서 16,000원에서 못하고 15,000원대가 왔어요. 그럼 늦었어. 그러면은 14,000원까지 오든 기다려. 다음 가만히 상승파동 기다려. 그러면서 또 16,000원 뚫었어. 2,000원만 봐. 추세로 아직은 안 봐. 아까 삼성전자 8만원 지지하고 뭐가 지금 해결돼야 될 것들 많아. 그러니까 이게 톱니형으로. 그래서 반은 냅두는 거야. 반 갖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딴 거 할 필요 없어. 커넥트 웨이브는 커넥트 웨이브만. 코오롱 TCG는 코오롱 TCG만. 커넥트 웨이브도 커넥트 웨이브만. 그거 갖고 샀다 팔아보면 감이 올 거야. 그거 갖고 물량 조절하다가 이게 진짜 방향을 주는지는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도 나는 사막이 다 지나야 돼. 7월달 지나야 돼. 선생님 그러면 통신주들의 그래프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게 무결장에서 조금 움직였는데 RFHIC는 어때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이제 나는 무거워. 많이 안 올라가. 나는 KMW하고 오이솔루션만 할래. 오이솔루션만? 두 가지만. 이노와이어리스는요? 그러니까 주변 다 뒤져보거든. 여기도 20, 30개야. 많아요. 난 거기서 2개만 선택할래. 그나마 에너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막 딴 걸 자꾸 물어봐. 그거 다 들여다본다면 그 중에 20, 30개에서 내라도 뭔가 시장 조사하고 해서 엑기스 2, 3개만 뽑은 거거든. 엑기스로. 그나마 수급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만지는 에너지가 있는 게 흔적이 보이거나 그런 걸 선택하는데 주가는 바닥이고 뭐 좋은데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갯벌에 처박혀 있는 종목들이 허다하거든. 그거 싸니까 안 할래.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게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지케, 아난티 이런 것도 실적이 어마무시한데 수고 안 들어오니까 안 하잖아. 그리고 이번에 의사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내가 팔아난다.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더 분쟁이 나와도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이게 타이밍이 놓치면
3개월의 시간을 버려. 바닥 다시 다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게 3개월은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요새 장은 네. 스캘핑하고 트레이딩을 복합을 해야 될 것 같아. 오. 그래서 K자 중에 어떤 거 하냐. 이 K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 변곡점이 있는 거를 사는 거야. 그리고 이미 확인된 거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야. 실전에서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장이 추세장에서 K자 상승파동 막 타고 하는 거. 지금 장은 7월 달 나토 정상회담 파리 올림픽까지는 따라가면 걸리는 장 같아. 그럼 선생님 32THK는 지금 1차 파동 났다가 지금 거의 전 고점까지 왔는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두 잡고 요번에 19,000원 2만원대 반. 그러니까 이거를 26일 날 그러니까 상장했잖아요. 보유자 영역이야. 지금 우리가 한번 100% 팔아가고 다시 오늘 들어간 건 CIS 전고체. 삼성 SDI도 3월달 한 달 동안 연기금이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 제약하고 뭔지 아냐? 삼성 SDI?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아니에요? 아니야, 삼성 SDI. 그렇구나. 오늘 오후 방송에 사이트를 증권 KRX 증권거래소에서 어느 메뉴를 들어가서 매매 주체별 들어가고 연기금 등 상위 종목들 매매해서 날짜 카운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거든. 우리 카페에 가입해갖고 그 방송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렇게 찾아내서 그럼 금융투자가 뭘 샀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뭐 샀고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런 거를 검색을 해보셔 갖고 데이터 나는 5일 단위로 사진 찍어놔. 그럼 사진의 변함을 보이거든. 이걸 했기 때문에 삼성 SDI 35원 찍어드린 거야. 왜 연기금이 포트 비우기 끝났고 요번에 3월 달에 올라간 종목들 보면 연기금 매수 상이야. 그게 시장 대비 초과 30% 수익 줬어. 그 무거운 것들이. 그래서 그쪽은 끝났어. 삼성 SDI는 이제 가성비 없어. 지금 지금에서 예를 들어서 46만, 47만 원에 사. 1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하는 CIS나 하나기술이나 한전기술 하는 게 거기에 3배 정도 수익이 더 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니까 좋겠나. 그렇게 여러분들은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32THK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두 높여가면서 대응하시고 다음 주에 엔젤 로보티스가 상장을 하는데 그치.